고려가 무신들의 정변으로 혼란했던 그 무렵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1206년 몽골의 태무치는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칭기즈칸이 되었다. 그는 전복전쟁을 일으키며 몽골을 대제국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였다. 급기야 1215년에는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는데 이 틈을 타 금나라에 눌려있던 거란족이 반기를 들고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이는 자연히 몽골과의 충돌로 이어졌지만 거란은 몽골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연전연패로 퇴각하더니 결국 고려의 국경까지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국경지대에 누군가 나타났다. 나는 거란의 사신이요 기국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왔소이다. 제안이 무엇이오? 우리는 몽고군과 싸우고 있는데 군량이 부족하오. 허니 부족한 군량을 고려에서 지원해 주시오. 웃기는군. 우리가 거란 따위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으냐?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어.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고려를 정복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 것이오. 그런가? 그거 참 무서운 말이로구나. 그렇다면 군량은 어렵겠지만 이건 줄 수 있다. 고려의 북계 병마사는 활시위를 당겼다. 이거나 먹어라. 거란 사신은 너무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렸지만 화살은 날아가 그의 투구를 맞췄다. 투구가 벗겨지며 거란인의 변발이 보였고 사신은 머리를 싸매며 달아났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고려 병사들이 하나같이 배를 잡고 웃었다. 그러나 며칠 후 거란은 정말로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국경지대에 모였다. 그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에서는 강력한 몽고군이 몰려오고 있고 아래에서는 고려가 창을 겨누고 있으니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란은 몽골보다는 고려를 공격하는 쪽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거란의 침공 소식은 즉시 채충원에게 전해졌다. 문화시중, 거란의 잔당인 금상과 금시 두 왕자가 장수 아얼과 걸로 두 사람을 파견하여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영삭진과 정융진을 침략하게 하였다 합니다. 감히 거란 따위가 우리 고려의 국경을 넘다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도방군사들을 비롯한 최정예 병들을 전방으로 보내 놈들을 모조리 도륙낼 것이다. 곁에 있던 자운선이 말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니 무슨 소리냐. 오랑캐가 이 땅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 채충원이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 도방군사는 이 나라 최고 정예병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전방으로 나가 싸우면 누가 있어 문화시중을 지킬 것입니까? 지금 나라가 위급한데 너는 내가 자신의 아니나 걱정하는 소인배로 보인 것이냐? 문화시중께서는 패죽한 짓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은문상국의 호칭과 함께 온갖 간직을 내리며 끔찍이 위하셨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심하게 해놓고 문화시중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만적은 또 어땠습니까? 고작 집안의 노비가 문화시중의 목숨을 노릴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이곳을 지키는 정예 군사들이 전방으로 간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주와 만적처럼 숨겨둔 비수를 드러낼 것입니다. 자운선의 거칠 것 없는 말에 채충원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채충원은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자 궁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 하나가 자운선의 방에 들어갔다. 이번 달 곡물이 많이 부족하던데 어찌 된 것이냐?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 달은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족한 곡물을 채워넣겠습니다. 천한 양수청 놈이 네 앞에서 응정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게으름을 피워 부족한 것이지 무슨 세상 탓을 하느냐? 정말입니다. 저희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곡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만약 탓세내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면 내 문화시중께 말씀드려 너희들을 모조리 도둑낼 것이다. 호되게 꾸지람만 듣고 방을 나온 남자는 한동안 원망 어린 눈빛으로 자운선의 방을 바라보았다. 전년도 양수척 출신으로 채충원의 애첩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쳐놓고 누가 누굴 들어 천하다 한 것인가. 하지만 전년 성격에 공부를 대지 않으면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나는 이 더러운 고려를 떠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운선이 거두는 높은 세금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즉시 돌아가 무리들을 설득하여 고려의 국경을 넘어가 버렸다.
한편 최충원은 조정에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결국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와 우리 고려의 국경선을 넘었다 하오. 조정 신료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시오. 고종은 아직 조정 일에도 익숙치 않은 터에 전쟁까지 터졌으니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최충원에게 매달리듯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고려는 거란의 전성기 때에도 싸워서 물리친 적이 있어 싸웁니다. 서희가 그랬고 양규가 그랬고 강건찬이 그랬습니다.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의 거란은 별것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소. 그땐 영웅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그만한 영웅이라 하겠소. 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문화시중은 누구나 인정하는 천하의 영웅이지요. 내 말은 다른 사람 누가 문화시중의 명을 받들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겠느냐 말이요. 그때 신료 하나가 다급히 와서 말했다. 거란에서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최충원이 급히 서찰의 내용을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대효가 개국한 지 200년에 여진의 침범을 받은 것이 또 100년이다. 여진에게 함락당했던 여러 고을들을 모두 수복하였다. 다만 파송로 한계성만 항복하지 않아서 누차 공격하여 바야흐로 항복을 받았다. 관리들은 예전처럼 등용하였고 백성 역시 예전처럼 생업이 안정되어 있다. 그대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바로 대군을 파견하여 살육할 것이며 절대로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읽기를 마친 최충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감히 거란 오랑캐 따위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해 내 이놈들을 결코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어찌했으면 좋겠소. 짐은 그저 두려울 뿐이요. 신이 알아서 오랑캐 놈들을 물리칠 것이니 폐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최충원은 이미 세작들을 각 나라에 보내 국제정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토벌군사와 장수들을 임명하였다. 상장군 노원수를 중군병마사로, 상장군 오웅부를 우군병마사로, 대장군 김치려를 후군병마사로 삼아 적을 맞게 할 것이다. 그 말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나서 말했다. 소장을 보내주시옵소서. 소장이 도방군사들을 이끌고 거란 놈들을 모조리 도둑내겠습니다. 최충원은 고개를 젓다. 허약게 빠진 거란 놈들을 잡자고 최정예 병들을 보내면 누가 이곳 황도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아버님,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거란군이겠습니까? 시끄럽다.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나거라. 결국 고려군은 정예 병사들은 모두 빠지고 대부분 늙고 허약한 병사들이 출정하였다. 한편 거란군 진영에는 누군가 찾아왔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고려 사람입니다. 거란에 항복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운성과 대화했던 그 남자였다. 보아하니 병사들도 아닌 것 같은데 너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저희는 고려에서 핍박받는 천민 집단으로 양수척이라 불립니다. 부디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싸울 줄도 모르는 천민들을 무엇에 쓰겠는가? 받아줘봐야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거란 왕자 금산이 좌우를 보며 명하였다. 이 쓸모없는 것들을 끌고 가 목을 베어라.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려의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 길 안내를 한다면 결코 쓸모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도 일리 있는 말이었다. 좋다. 너희들에게 길 안내를 맡겨볼 것이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가차없이 죽일 것이다. 거란은 양수척의 도움으로 고려의 지리를 마치 제나라 길처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변방에서는 위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거란군이 이미 영덕성을 도륙하고 계속 진격하여 안주, 의주, 기주의 3개주를 포위하였습니다. 또 군사들이 인주와 용주 두 주의 경계로부터 와서 철주와 선주 두 주를 공격하였습니다. 아니, 거란군이 우리의 지리를 어찌 알고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란의 빠른 진격에도 최충원은 끝내 정예병들의 출정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벌 군사들도 비록 정예병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려군은 고려군이라 역시 강하였다. 조양진에서 거란군을 마주치자 적군 80여 명을 죽이고 20명을 생포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첫 싸움에서 제대로 기선을 제압한 고려군은 싸워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드디어 묵장의 들판에서 고려와 거란의 군사들은 둥글게 진을 맞대고서 대치하였다. 중군 변마사 노원순이 말했다. 적들은 군량이 부족한 데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지쳤을 것이요. 우선 연주성에 가서 지공술로 적들을 더욱 지치게 만든 다음 총공격을 가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요. 대장군 김치렬은 생각이 달랐다. 그렇게 시간 끌 것 없습니다. 첫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으니 이 기세를 모아 적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게다가 거란은 기동력이 우수합니다. 만약 연주성을 우회하고 다른 곳을 침범하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우군 변마사 오응부도 김치례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렇소. 우리가 승기를 얻었으니 이 기세를 살려야 하오. 신속하게 적들을 몰아냅시다. 고려군은 김치례의 말대로 승세를 탄 공격을 가하였고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맞붙어 싸워 세 차례나 승리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대단하였다. 패배를 거듭한 거란군은 묘향산으로 도주했다. 쫓아라! 한 놈도 살려서 보내지 마라! 고려군의 추격은 거세었다. 달아나는 거란군에게 차별은 없었다. 기세가 오른 고려의 무차별 공격에 거란 장수들을 포함하여 2400명의 군사들이 희생되었다. 거란 왕자 금산이 명하였다. 우선 강을 건너라. 그리하면 고려군이 더 이상은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수심이 너무 깊어 남강을 건너려던 거란군이 익사한 자가 1000여 명이 넘었다. 이에 고려군은 청세진까지 추격하여 더 많은 거란 군사들을 사살하였다. 금산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역시 고려군은 강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사 모두가 여기서 전멸하겠구나. 거란 장수 아을이 말했다. 소장에게 고려군을 무찌를 계책이 있사옵니다. 결코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 그 계책이 무엇인가?